기이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으들거리고 있습니다. 밤에 고속도로에서 보기 드문 기묘한 상황. 사람들은 이들을 강씨 같다고 말합니다. 강씨는 중국을 대표하는 요괴입니다. 영안술사나 도사들이 유력이 담긴 부적을 시체 이마에 붙이면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인다고 하죠. 이들은 요괴의 모습처럼 보이진 않지만 의식 없는 기묘한 행동은 죽은 자가 걷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 의식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새로 등장한 사이비 종교의 이상한 의식일까요? 한 유튜브 채널에 마녀가 찍힌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커는 고프로를 착용하고 스코틀랜드의 어느 숲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때 앞에 가던 남성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잠시 멈춥니다. 나무에 기분 나쁘게 생긴 형상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백한 얼굴에 검은 로고를 입고 있었죠. 그리고 기이하게도 몸이 동동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괴이한 소리까지 들리는데요. 이것은 마녀의 울음소리였던 걸까요? 에이미는 20년 동안 살던 집에서 신명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뿌연 연기처럼 보이는 몇 장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에이미 말에 따르면 부엌에서 아주 강력한 폴더가이스트였. 집안에는 자녀들이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범행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 설치한 카메라에 범행이 찍혀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괴한에게 성추행 당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실비아 부부는 이 사건에 대해 웃지 못할 일이라고 했으며 주말에 초인종을 닦아야겠다고 전했습니다. 범인은 33살의 로버트 아로요 씨로 밝혀져 염탐과 도둑질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브라보의 리얼리티 TV쇼 저지벨에 출연한 다니엘 얀시 씨가 36초짜리 비디오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새해 전날 찍힌 영상이라 날씨가 상당히 추웠을 거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의 남성은 벌거벗고 있었으며 미국의 전직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이지만 원본 영상에서는 자신의 똘똘이의 양발 한 켤레를 씌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복장만 봐도 충분히 변태 같고 무서운데요. 다행히 집안의 그녀의 남편과 눈이 마주쳐 도망갔다고 합니다. 당일 9.11에 신고했지만 잡히진 않았고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자 며칠 만에 범인이 직접 찾아와 사과했으며 친구와 술을 먹고 저지른 짓이지만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노르베이커 씨는 집안에 설치해둔 CCTV에서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그가 고용한 가정부의 행동이 너무나 소름 끼쳤는데요. 가정부의 모습은 귀신처럼 긴 머리를 풀어 헤쳤으며 좀비처럼 등이 굽은 상태로 절뚝 스폰지밥의 피부를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눈알과 뇌만 남아있었죠.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자 도망가 버립니다. 알고 보니 이 작품은 뚱이의 소행이라고 하는데요. 스폰지밥은 유령의 날만 되면 자신이 너무 겁쟁인 데다가 다른 사람들을 무섭게 할 재주도 없었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뚱발놈이 나타나 도와준다시고 유령과 닮은 모습으로 변장시킨다는 게 바리깡으로 모든 피부를 깎아버린 거였습니다. 성인이 된 제가 지금 봐도 상당히 끔찍한데 당시 아이들이 봤다면 정말 바지가 이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징징이는 2000년 동안 집기려 냉동고에 갇혀 미래로 오게 되는데요. 냉동고에 갇힌 이유는 귀찮게 구는 스펀지밥.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으며 혼자 있기 좋아하는 징징이가 원하는 공간이기도 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혼잣말을 중얼거리면 여러 곳에서 메아리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에 오래 있으면 미쳐버립니다.
곰팡이에게 감염되어 부은 얼굴과 몸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고름은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징징이는 스펀지밥을 보자마자 곰팡이의 원인이라며 꼰지르자 뿔난 손님들은 바로 공격하기 시작했죠. 공격으로 인해 비눗방울은 터지게 되고 가게는 곰팡이로 뒤덮이는 대참사를 겪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스펀지밥이 최초의 감염자인 것과 동시에 아픈 환자이기도 합니다. 징징이가 이 상황에서 스펀지밥을 다시 격리실에 보냈어야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꼰지르는 비겁한 모습과 이를 공격하는 성난 손님들의 모습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곰팡이에 감염된 스펀지밥의 기괴한 모습보다 책임을 회피하고 환자를 방관하는 징징이와 이성보다 분노로 대응하는 손님들의 모습이 더 무서운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펀지밥은 게살버거에 해파리 젤리를 발라먹는데 이를 본 손님이 맛있어 보였는지 한 입 먹어보고서는 굉장히 맛있다며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닙니다. 돈 냄새를 맡게 된 집게사장은 해파리 젤리 버거라는 신메뉴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해파리를 잡아오라고 스펀지밥을 시킵니다. 스펀지밥은 집게사장의 노예라서 시키는 대로 해파리 동산에 해파리가 0이 될 때까지 모두 잡아 집게사장한테 바칩니다. 어느 날 의문의 파란색 해파리가 나타나 스펀지밥을 납치해 병에 가두고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의문의 공장에 들어선 스펀지밥. 이곳에서 스펀지밥이 잡아들인 해파리들이 기계 공정에 의해 대량으로 해파리 젤리를 뽑아내고 있었으며 그렇게 역할을 당한 해파리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동물학대 고문처럼 보였죠. 누가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의 중심인가 살펴보니 바로 직계사장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스펀지밥이 해파리를 구해주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되지만 이 에피소드는 마치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풍자한 에피소드처럼 보였습니다. 파라피 때문에 고통받는 투구개가 생각나는데요. 투구개는 1억 5천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동물입니다. 투구개의 피는 특이하게 파란색인데 질병을 방어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이나 백신 개발을 위해 투구개의 피를 채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을 위해 헌혈당한 투구개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만 상당수는 이전처럼 살 수 없어 힘없이 죽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 에피소드는 해양생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에 의해 고통받는다는 것을 풍자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숨겨진 내용을 알았을 때 옥지야 이거 먹어봐. 이거 아이스크림 사왔어. 맛있겠지? 안 먹어. 옥지야 이거 달콤하고 맛있어. 안 먹는다고 했어. 옥지야 근데 이거 한 입만 먹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야, 왜냐면 이 씨발 새끼야 안 먹는다니까. 알겠어. 두 번째, 애교 부리기. 가끔씩 이렇게 먹을 걸로도 안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애교 같은 거 불려주면은 가끔 나아진. 옥지야. 왜? 애기. 오! 아이씨. 아니 가만히 놔줘라니까 나 좀. 처맞는지만 골라서 해. 처맞고래. 세 번째, 너는 그냥 옆에서 처맞고래. 같이 욕해주기. 이럴 때는 누구 때문에 세 번째, 같이 욕해주기. 이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는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났을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옆에서 욕을 해주는 거예요. 2번 해드린 다음에 크루즈 여행 보내드린 다음에 레스토랑 모셔간 다음에 네 번째, 헤어져 주기. 이렇게까지 했는데 기분이 안 풀리는 경우는 이건 그냥 나 때문인 거예요. 그냥